네, 일단 지금까지 수급을 보자면은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죠. 거기에다가 코스닥 시장도 지난 거래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170억 원대 코스닥 시장 치고는 비교적 큰 폭의 순매도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포인트를 수급상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의 포인트는 어떤 단어로 잡으셨어요? 예, 한 수목금 3일 정도의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짧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박스권 지속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변한 것이 없죠. 좀 오늘 시장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야구를 예를 들더라도 연패를 거듭하다가 또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좀 쉬게 되면은 그 이후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혀 전환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실망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 증시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대부분의 이제 모양을 보면은 어떤 좁은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침 또 그 상단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이슈만 나오더라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증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소진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수급 같은 경우도 연휴 이후에 별로 큰 변동된 모습이 없죠. 4월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좀 제법 좀 유입이 됐다가 그 막판 최근에 다시 매도로 들어섰는데 연휴에도 그대로 그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 어떤 그 지수 자체가 좀 횡보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느 쪽이 싼가에 대해서 좀 어정쩡한 위치가 돼버렸고요. 조금 더 좀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었는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충족도 시켰지만은 나머지 상당수 기업들이 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매도가 좀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환율 자체가 원달러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밀리고 있다는 모습, 강세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점진적인 하락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너무 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 쪽의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대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한 1950포인트 즈음으로 갈 지수가 밀릴수록 펀드 환매가 아니라 펀드 쪽 유입은 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상 매수가 지금 쉽지가 않죠. 위안을 삼는다면은 지수가 밀릴수록 국내 수급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에 우리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서 봐야 되겠지만은 좀 무거운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의 수급 상황도 업종별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으로는 엇갈리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으로는 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운수장비 쪽으로는 외국인은 큰 폭의 순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업종별로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오늘 그 장이 열리면서 조금 우려 아닌 우려라 그러면은 지난번도 그랬지만은 일부 IT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그쪽은 버텨주고 나머지를 밀어내는 장이 걱정 좀 했었는데 역시나 그와 유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인 운수 장비, 그다음에 또 서비스, 화학 통신 쪽의 매도,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 쪽의 매수인데 요 구도는 지난 연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구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철강, 전기가스 매도, 반면에 운수, 장비,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쪽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매수 종목들이 거의 유사하게 상위에 잡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신한지주, 한국전력, KB금융, LG 디스플레이 정도고 다만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죠. 워낙에 또 거래도 적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슈가 있었고 또 현대차, SK텔레콤, KT, 한국타이어 등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도 크게 두각을 못 내는 게 워낙에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무겁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만 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좀, 액티브한 맛도 좀 없고, 또 연휴 이후에, 물론 내일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은, 만기일 이후에 또 다른 모습을 또 우리가 또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분위기라 그러면은 내일 분위기도 그렇게 가볍지 않은, 다만, 우리 지수 자체가 이제 급락이 아니라 좀 갇혀있는 흐름 자체가 당분간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가 5일째죠. 2천억, 3천억이 나온 그런, 어떤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라 그러면은 실적 우량주 정도만 홀딩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전략 자체밖에 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